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며 4월에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원하는 것이 생기면 쉽게 누리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출퇴근길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분들 이야기에는 더욱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게도 드라마 같이 황당하고 강렬한 결혼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요. 어릴 적부터 저는 형편이 가장 좋은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죠. 아버지의 집안은 대대로 이어오는 사업 체계가 있어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었고 집안끼리 계약한 결혼을 통해 어머니를 만나 제가 태어났습니다. 외동딸로 귀하게 자란 저는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고 금전적인 부족함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른 채 자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40대의 나이에 제 이름을 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아직도 여자 혼자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집안 배경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린 연하남 같은 친구였습니다. 2년 전 친구들과 가진 사적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전 천원의 남편에게 반해버렸어요. 제가 사업하고 일이 좀 오랜지라서 그런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조금 낯을 가립니다. 또한 약간 첫인상이 낯선 편인데 그날 처음 남편을 만난 날은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엄청 수줍어했어요. 남편의 이야기에 많이 웃게 되고 나이가 40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남자는 처음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대해주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제 주변 친구들에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부추김이 더 많이 당해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억울하고 고민스러워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자랑스럽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죠? 너도 처음 봐서 그래서 그 남자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다들 그렇게 높게 가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근데 진짜 그 사람은 사고를 낸 남자 같아요. 매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딱 이 나이에 결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진짜 40대부터 이제 결혼 생각을 할 줄 몰랐는데 최근에는 자꾸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매력적인 건지 모르겠어? 어떤 능력이 있는 집안이고 솔직히 말해 그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며 직업과 집안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 전에 들었지만 글쎄 양 크게 별로 문제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이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결혼하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돈이가 능력이 대장이 되어버리면 결국 남편과의 인연은 짧은 연애 후 바로 결혼이라는 엄청난 진행 속도를 보였어요. 남편 부모님 두 분은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지라 시댁 식구들이라고 할 것도 없었던데 새 결혼 진행은 오히려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배려 제가 홀로 지는 남편을 더 부드러움으로 대해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이어도 남편에게 골프용품 전문 매장 크게 차려주기도 했어요. 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 관련 매장을 운영하여 벌이를 하기를 바랐고 그 능력을 통해 스스로 성공을 이뤄주고자 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두 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벌써 4년이란 시간이 빠르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연을 깨닫게 해준 존재로서 너는 참으로 특별해. 2년 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나는 너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해. 내가 마치 어린 아기처럼 유치한 모습을 했다 해도 사실 다음으로 원하는 것은 너와의 결실이야. 예쁜 아이가 우리 사이에 태어나길 바라는 게 지금의 내 소망이에요. 잘 될 거라 믿어. 우리 노력하면. 하지만 사실 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내 곁에 당신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믿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와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나는 거의 고아처럼 혼자 지내기 힘들어. 그래서 진짜로 당신처럼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행복이 나에게 큰 힘이 돼 줄 거라 믿어. 그리고 내가 딸을 낳아도 당신처럼 딸을 사랑하는 엄마가 될 거야. 당신은 참 훌륭한 남편이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와 결혼한 뒤 계속해서 저희 가족을 지원해주는 당신의 모습을 참 아끼고 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골프용품샵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서 또한 함께 사는 진명이 역시 제 것이 아닌데요. 일절 동안 불만을 표현한 적 없었고 결혼 생활을 2년간 보낸 동안 내가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까지 남편의 성실함에 대해 계속해서 칭찬해 왔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더 큰 책임을 맡고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매장 사업의 소유권을 조만간 남편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한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어색해서 놀랐죠. 그 이유는 놀라운 소식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흥분돼 보였기 때문이었죠. 너무 이것 소리 너무 이끌어야 무슨 일이야? 라며 물어봤었습니다. 들리고 있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제 마음도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제가 무슨 일이라서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10년 전에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처음 얘기하고 싶었지만 꼭 밝히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아픔이니까요. 세상의 총을 몰랐어요. 당신에게 여동생 이야기 안 했어요. 제 여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꽤 많았거든요. 여동생을 잃어버렸던 해에 그 막내 동생은 10살밖에 안 됐었어요. 가족 다 같이 여수로 여행을 갔다가 잃어버렸죠. 그때는 제가 6살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고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부모님까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됐고 내 어두운 가정사를 전부 당신께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한탄하면서 그냥 혼자 삭히고만 있었지만 그 여동생을 최근에 찾았어요. 다행히 살아있었고 어릴 적 모습 그대로 나타나 주었어요. 나도 믿을 수가 없어서 확인을 끝내고 이렇게 당신께 얘기하고 있어요. 아, 투신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니까 나도 덩달아 너무도 올렸어요. 일단 여동생을 찾은 것은 너무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첫 만남일 사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몰래 언제든지 여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이곳저곳에 연락처를 등록해 둔 곳도 있었거든. 이번에 그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고 실제로 한번 만나 뵀어요. 확인도 담아주시고 근데 이 녀석이 임신을 한 상태라니 뭐라고요? 임신. 당신 여동생이 이러한 상태인 건가요? 아니에요. 얘도 구화처럼 지나며 이런저런 일이 많았나 봐. 애나 빠다 누군지도 말을 안 하. 아직 20대 초반인 이 아이까지 가져와서 상봉을 치러 왔는데 너무 힘든 일을 겪은 것 같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 찾아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일단 지금은 나도 좀 놀라서 그래서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일단 조만간 다시 만날 때 당신을 소개해주고 싶어. 당신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제가 결혼했다고 해서 여동생이 생기면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은 꿈으로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동생과 만나고 싶어요. 워낙 어려운 시간을 겪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남편을 잃고서도 여동생을 지켰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음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저도 그래서 남편에게는 남편과 거의 리나가 정사들을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 준비할 때부터 남편의 길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노력했거든요. 제 성격상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따지고 하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저희 부모님 역시 일만 하기 바쁜 제가 40이 다 되어서야 결혼한다고 하니 이유불문 남편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도 했죠. 어쨌든 거의 수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의 존재를 알게 되니 저도 궁금하더군요. 아무리 시누이지만 그래도 제 첫 시댁 식구가 생긴다는 마음에 괜시리 설레기까지 했어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여동생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오빠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실제로 만나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가씨라고 불러도 되겠죠? 저도 경험이 없어서 이 상황에 어색하지만 너무 반가워서 지금 환호를 쳐요. 호르몬의 관심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몸은 어떠한가요?
아직 초기라니까 이렇게 10년 만에 오빠도 찾게 되었고 우리 집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오빠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함께 행복해지는 게 어때요? 20대 어린아이들을 둘러싼 성격이요. 꽤 싹싹 청소했습니다. 역시 매라면 그늘 직면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씩씩하고 밝은 성격으로 부침성 있게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새 남편을 만난 듯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예 시댁 식구들은 처음 대면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반가우면서도 좋은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임신한 신호와 상황은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지만 애나버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니 힘들 것 같아요. 고생도 많았을 텐데 이제라도 오빠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저도 있으니까 우리가 의지하여 예쁜 아이를 낳고 잘 지내보세요. 아참, 그리고 과거에게는 일일이 나한테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랑 가족으로 행복한 시간만 보내요. 자리에서 우리 둘의 대화를 듣던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연신 저한테 고맙다는 말밖에는 하자는 남편의 색을 이해하자니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본인의 가족을 처음 소개시켜주는 밝은 표정에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내 동생한테 따뜻하게 얘기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당연한 도리야. 아가씨 출산하고 나면 당신 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일하게 해도 어떨까요? 다른 직장 구하기에서 지나가는 것보다 나을 텐데. 나야 너무 좋지 역시 당신은 나보다. 한수와 분리다분을. 그럼 아가씨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홀몬도 아니신데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말인데 내 동생을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염치 없지만 제가 당장 이 녀석에게 집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당신께 부탁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집을 좀 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도 그다지 좋지 않은 곳에서 지내고 있는 여동생이 많이 신경이 쓰이겠죠. 솔직하게 제안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도 없었던 저는 기꺼이 집을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이를 데려온 경험이 없어서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여성의 마음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자기 보금자리에서 함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편안히 지내기를 바랐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연히도 옥수동에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가 있었고 때마침 그 집의 주인 아가씨를 머물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내가 소유한 옥수동 아파트를 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씨는 거기서 살도록 하고 근처에는 공원이 있어서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종말에 여러분처럼 친절한 여자는 없을 거예요. 얼마나 당신이 염려하든 오빠가 할 부분이 따로 있고 나는 언니로서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항상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도 이제 시댁가족이 생긴 셈이네요. 앞으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으려 한다면 중간에 잘하라고 남편과 너스레를 떨며 농담도 했고 이전보다 한층 밝아 보이는 남편 모습에 저도 덩달아 힘이 났습니다. 어차피 시누이가 살기로 한 아파트도 제 명이었고 그때까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이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얘기하면 설명도 길어질 거고 차라리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명절이 다가오거나 하면 차차 말씀드리자 마음먹었죠. 시누이는 몇 달 사이에 배가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는 남부럽지 않은 사이가 되기도 했죠. 시누이가 워낙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라 언니 하며 따르는 모습에 저도 진짜 언니라도 됐냐는 듯이 이것저것 챙기며 친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홀로 자란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아가씨 집에만 있으면 몸이 둔하고 괴롭다 해요. 밖으로 나가 구경하고 걷는 것도 좋다고 해요. 이번 주에 쇼핑하러 가는 거야? 어머, 언니 정말 좋죠? 역시 언니만 있어야 해요.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것도 좀 사야 해. 이제 곧 여름인데 우리 아가씨 입무법도 예쁜 것으로 좀 사주고 싶네. 그러면서 갈까? 정말 갔다가 맛집도 가야 해. 언니, 제가 앞서서 찾아올게요. 시녀분은 나이 차이가 꽤 있는지라 생기 넘치고 피부가 매끈매끈한 모습을 보면서요. 이른 결혼을 했으면 이만한 딸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만큼 더 챙겨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었거든요. 노력을 해봐도 생기지 않아서 스트레스도 심했던 저는 사실 신이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신이도 살뜰하게 제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게 고마웠어요. 안 그래도 오빠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도 노력 많이 하시는데 아직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 많으시다고. 맞아요. 때가 있겠죠. 근데 나 아주 적은 나이가 아니라 그게 걱정이죠. 어린 아가씨한테도 조카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죠? 아기를 내려주세요. 주가 빨리 나올 텐데요. 좋겠네요. 저도요. 다음 주에 산부인과에서 검진 받을 건데 같이 가요? 아가씨, 나주도 자주 다녀보면서 미리 경험도 해볼 겸 그런 거 여자가 해주는 게 좋잖아요. 진짜 역시요. 모 군이랑 대구고 오빠한테 가치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 친구가요? 요즘 바쁠 텐데 시간이 된다면 가요? 아가씨, 진짜 확인해 보세요. 원래 그가 좀 서툰 편이라고 정성스럽게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오빠만한 남자 없어, 진짜. 실제로 남편은 나이가 들어도 점점 자신의 여동생을 극진히 챙겨줬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매장 사업이 성수기로 인해 바뀌는데 은퇴하시는 분들도 눕고 계실 거예요. 주말 없이 많이 일해야 할 때가 있는데 남편은 꼬박꼬박 퇴근길에 시내 아파트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날그날 먹고 싶은 과일이나 간식거리를 사다 주고 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너무 피곤한 날엔 제가 집에서 저녁도 먹고 오라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여보, 그런데 매번 그렇게 아가씨 집에 들렀다 오는 거 힘들지 않아? 내가 맡아갈게. 내 동생 집에 들러가는 건데 몰게다가 아이가 훌쩍 몸도 안 좋잖아.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혼자 밥 잘 챙기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나밖엔 없는데 자주 살펴봐줘야지. 그리고 우리 부부 둘 다 바빠서 일하느라 고생하는 건 우리 둘 다 같아. 내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고용해서 아가씨가 함께 지내게 하는 것은 어때요? 요즘 일룸이 잘 되어서 임산부 전용 도우미도 있다고 들었어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만 어떻게 남의 손에 마교 하나도 아님 대로 퇴근길에 잠깐 들러서 보고는 건드리지 말아야겠지만 그렇다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뭐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봐도 아가씨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 보여서 도우미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내 동생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나는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사실 제가 시누이 집에 도우미를 찾아주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거의 매일 옥수동에 들르기 때문이에요. 오는 것이 조금 섭섭한 때도 있어요. 10년 만에 만난 여동생에게 미혼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임산부라는 상황까지도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제가 아내이자 여자임을 고려하면 남편의 주의를 덜 받는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네요. 게다가 시누이의 SNS를 보면 남편과 부부처럼 보내는 일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야겠다 싶기도 했죠. 그 아가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당신이랑 같은데 그런 거친 말이야? 신한주 말이 언어가 헷갈린다. 아, 그때 나도 일하던 와중에 급하게. 시간이 늦어서 그러나 얘기 못했네요. 내 동생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거기에 약할 것 같아서 우리도 가르다 가지 못했던 곳이죠. 아, 그랬지 참, 하하. 다음에는 당신과 가야겠다고 말도 못했는데 괜히 그거 보고 서운해해서 그래. 우리 여부 아니야. 서운하게보단 그냥 몰라. 근데 얘는 10년 만에 만난 여동생인데 이 아이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잖아. 당신이 오빠로서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가끔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래요. 유성소리란 노래 1호 구글에서 뭐야? 아니,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가씨의 남편으로 보는 것이라고. 인스타그램 속 사진들만 보면 말이야. 예상들도 많아. 당신이 왜 이러지? 그런 친구들의 말은 소갈이야. 나는 악인이나 당신 성격의 정서 얘기를 일일이 친구들에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설명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 내 마음은 알 수 없을 거야.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 괜찮아.
인스타그램 일로만 여러 번의 대화가 있었어. 제가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과 파스타 맛집들이 신우이의 계정에 태그되어 올라올 때 항상 함께 있는 사진이니까.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고 평소에는 누구든 제 남편의 손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시부모의 초음파 사진에 하트를 남긴 남편의 댓글을 보며 저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남자인데 뭔가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상황이 쉽지 않아서 힘들었거든요. 질투라고 말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서 스스로 받아들이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변 친구들도 조금씩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더군요. 남편의 가정사연을 전부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여동생을 10년 만에 찾았다는 이야기는 오랜 친구들 몇 명에게는 했던 상태였어요. 나에게도 시누이가 생겼다며 남편이 행복한 걸 보니 다행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던 기억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50의 일사지 나도 우연히 봤는데 춤 이상하지 않니? 갑자기 뭐 이상한 게시물이 있네? 왜 모든 게시물마다 네 남편이 있느냐 말이야? 댓글로 주고받는 하트도 좀 불편하고 사실 당사자도 아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네요. 우지나 까다서 안 하려고 했는데 폰값이 심해요. 아, 미심쩍 할 필요 없어. 사실 안 그래도 나도 그것 때문에 남편이나 얘기해봤는데 괜히 내가 예민하게 구하는 거더라고. 요즘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지내다 보니까 신경이 굳어버린 것 같아. 남편이 매일 퇴근길에 그렇게 챙기지 않으면 우리 시누이는 돌봐줄 가족이 없잖아. 요즘 형부 퇴근길마다 옥수동간이야. 국은 진짜 안 꽃 같은데 너 안 서프 후회할 섭섭한데 사업서 폐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것이야. 내가 요즘 좀 그래서 복잡해. 내 마음이 몇 살이야? 글쎄, 24살쯤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모모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은 무엇이고 등등 분까지 보는 것은 지나친 것 같아요. 또 나는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동생인지 아닌지요. 성격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노파심에 말하는 거지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묘한 점이 있어요. 처음 얼굴이 보이고 어린 나이임에도 성격이 다양해요. 실제로 몇 달 사이에 많이 친해져서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남편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을 때 쇼핑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해요. 둘 사이에는 전혀 불편한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한 말 중에 한 가지예요. 친구로서 정말 오지랖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는 말이야. 남편도 수상하고 그 신념도 좀 수상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았다고 넙죽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네가 남편을 너무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남편의 이야기를 전부 믿기 전에 너부터 돌봐야 한다는 마음에 하는 이야기야. 기분 나쁘죠? 듣지 말길 바랍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친구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친했던 베스트 프렌드이자 제보다 결혼을 일찍 하고 아이를 일찍 얻은 삶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자주 해주던 친구였어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긴 통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나에게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상황을 예에 주시해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제 마음속에도 친구의 생각과 비슷한 정도의 의심이 드는 듯하여 불씨가 튀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매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차근차근 일을 맡아온 여직원이 있었는데 각종 월급, 모험, 처리차 또는 매장 사업본부 회식차 등을 포함하여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종업원 대표이긴 해도 사업자 대표로서 제 이름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도 친구처럼 대표님 하면서 따르는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조기 사모님이나 태평님도 아니셨어요. 저도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 너무 예외적인 일이에요. 매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자주 매장에 찾아오시는 여성분이 계셔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함께 근무한 지 꽤 오래됐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여성분이 하는 행동들이 우리 대표님과의 대화처럼 보이고 매장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분위기가 자주 느껴져요. 이 상황이 좀 걱정스럽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더는 못 보겠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구조대는 와서 아주 안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한테 오빠 거림에서 오늘 끝나고 우리 집 못 거냐는 이 뱃속의 아이 이름 태명도 대표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는 점이 좀 져야? 그렇다 치더라도 내장 직원들이 다 주시하면서도 불편해하는 분위기예요. 그랬구나. 사실 그게 좀 사정이 있어요. 그래도 점장님은 올해 우리랑 인연을 맺어 오고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여자분은 그 여동생이에요. 실종됐다가 10년 만에 찾았고 나도 경험이 없어서 적응하기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가족이니까요. 나도 나름대로 챙기며 지내고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 충분히 오해할 만하겠다. 응모 전혀 몰랐어요. 대표는 여동생이 될 거예요. 그래, 맞아요.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함께 매장에서 일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자리를 구해주려는 마음이나 그랬구나. 어머, 죄송해요. 그 사실도 몰랐어요. 그런데 야네 조이가 불편한 마음일지도 몰랐어요. 이걸 따로 전화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감사하네요. 난 또 무슨 문제인가요? 걱정 마세요. 일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말해주세요. 바쁜 와중에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편의 매장에서 들린 얘기가 자꾸 떠나지 않아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제일 가까운 곳에서 남편을 보는 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심으로 인해 제게 대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몇 날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이 얘기들로 인해 찝찝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나에게 보여준 애정이 100이라면 다른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중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던 저의 모습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심적 고민 끝에 결국 저는 계속되는 이야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인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의심을 풀어줄 만한 것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눈으로 확인하면 그동안 느꼈던 의혹을 해소하고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죠. 아이를 키우는데 스트레스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옥수동 신호이 아파트를 구입한 후 실제로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았어요. 이사할 때 집에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살림살이를 정리해 주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죠. 신호와 데이트를 하러 나가면 보통 맛집에서 식사하고 그만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곧장 옥수동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마침 그날 남편이 돈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오늘 먼저 자 직원들이랑 회식에 있어서 많이 늦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갑자기 이런 평일에 회식하면 직원들이 싫어하지 않겠어? 오늘 다들 고생해서 맛있는 소고기도 좀 사주고 애들 대리까지 다 챙겨서 무사하게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사모님, 알겠어.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난 피곤하면 먼저 잘게 라고 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날따라 왜 이리 남편 말이 못 박히는지 무심코 매장 점장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오후에요. 아,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안 그래도 오늘 매장이 바빴어요. 다들 수고 많았다고 하고 싶어서요. 힘들게 일한 후 찜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회식을 즐기라는 조언을 했어요. 수고했다는 말을 듣니까 적이 나서 신경이 쓰여서요. 아, 회식은 오늘 없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쁜 날에도 안 되는데요. 대표님이 우리가 오늘 회식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빨리 이해하는 점장 직원이 전환 의도를 파악한 것 같아요. 주요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주더군요. 결국 남편은 일찌감치 퇴근했고 회식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자라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심들 때문에 끝도 없이 고민하다가 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도저히 머리가 띵해 견딜 수 없었어요.
바로 차를 몰고 수동으로 가도록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신우이에게 미리 찾아간다고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어차피 그냥 말없이 찾아가고 싶었던 날이었거든요.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지만 만약 신우이가 무슨 일인지 물으면 싱싱한 과일이라도 전해주려고 밤늦게 왔다며 핑계 삼을 만한 과일이라도 하나 큰 걸로 할 것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제 명일에 대한 아파트인데 익숙한 장소이기도 했고 10층과 7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1000번째 이후에 도착했고 그때 알았습니다. 실리가 도어락도 바꾸지 않고 예전과 동일한 재직 상태와 비밀번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으로 알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키패드로 문이 바로 열렸기 때문이었죠. 아니길 바라며 쓰지만 사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문까지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려서 눈가와 땀방울 끝에 열기가 차오르더군요. 제 심정과 마음 자체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경험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 수 있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문 앞에 선 뒤 벨을 누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본능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두어라 키패드 비밀번호를 누른 뒤 문을 연 순간 앞불싸. 제 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회식을 하는 남편은 팬트 안장을 걸친 채 나체로 거실 소파에 기대 누워 있었고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신우이는 마찬가지로 속옷 차림으로 함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TV를 보고 있더군요. 제 등장을 본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시간에 오전 일로 이렇게 불쑥 찾아왔어. 그 얘긴 내가 해야 할 말 같은데 지금 이상한 거야? 두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꼬모 언니, 일단 그런 게 아니에요. 흥분하지 말고요.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설명이 오이려고요.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 맞죠? 어디서부터 이 두 사람 날 속인 거 아니냐고요? 소리치지 말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아기를 주었잖아요. 이 시간에 찾아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행패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사랑 앞에서 윽박 지르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신우이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하니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여동생이 아니라 상간녀였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확인이 맞았어요. 여동생이라며 10년 만에 찾아서 눈물 난다는 것은 10년 만에 찾은 여동생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추며 두 몸을 맞대고 애정을 표현했는데 이미 함께한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불어 이상하게도 임씨 앞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것이겠죠. 일단 나가서 6일 뒤에도 나가지 못할 것이고 어디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지금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동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당신, 법적으로 행동을 취할 만한 여지가 있어서 저것이겠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당황한 여자는 남편의 여동생이 아니라는 상간녀임을 쉽게 고백했다. 그 이상 없어. 남편의 여동생이 아니에요. 일부러 속이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당신은 맨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처음 만난 날부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뱃속의 아이, 남편의 아이 맞나요? 아니요. 불안한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벌벌 떠는 모습으로 그 질문을 피했고 모든 의심이 사실임을 알아차릴 때마다 실망했다. 제 속은 뒤집혔어요.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야기해야 했던 건 늦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도 아마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말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자식을 낳아서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갈라서 필요한 책임을 지든지 하든 함께 해야 맞는 일이에요. 그것이 인간이고 도리에 맞는 일이에요. 아파트까지 얻어달라던 것도 그냥 애교였고 두 집 살림을 꿈꾸는 거였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과 욕심은 버려야 해요. 이야기를 조심해요. 지금 당신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결정했어요.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밖에서 해결하자. 당신은 나의 사십주이여.
24살이 되면 자란 새파랗게 어린 여자와 바람 피우다니 어디까지 당신이 내게 싫어하는 건지 방해가 있어. 아니, 어디서부터 내가 당신을 못 알아차린 거야?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유부남이라는 건 뻔하게 알아. 맛에까지. 당신 자신이 그렇게 막 달아봐도 돼? 아주 짜릿하고 써서 재미있어서 이 사랑 언니, 이제가 뭐 말씀하실 건가요? 언젠가 들킬 거라는 거 알지만 또한 조마조마했어요. 오빠가 자기만 믿으라고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언니 당신과 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제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도 되잖아요. 좀 더 차분히 생각해 주세요. 남편이 생각해도 더 이상 대화가 지속될수록 상황만 악화될 것을 예감한 것인지 상간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보내더군요. 마음속으로는 두 사람을 당장 아파트에서 내쫓고 내일이라도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통난 상황을 더 상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완벽하게 속인 이유는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자신감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배려와 차분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분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길 바랍니다. 했습니다. 해드렸습니다. 써요. 세상 미쳤구나, 세상에 미쳤구나. 숭배장인이 대체 뭔데? 실 비즈니스함에서 만난 수집 여자,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만난 수집하는 여자, 술 증여자라고 해도, 술을 증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가졌다고 해도 막상 내 관계도 정리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관계도 정리해야 하는 게 맞는데.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그만해. 듣기 싫어. 진심이야. 다 알았으니까 한마디도 하지 마. 그리고 이 집 다음 주까지 정리해. 오늘부터 누리집 와도 오지 마. 더 이상 남편이 반성하는 듯한 표정으로 주저리 저에게 하는 말들을 드러낼 자신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온전하게 운전할 자신도 없어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차올라 펑펑 울었습니다. 나이가 듣고 펑펑 울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만큼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내 결혼에 대한 실패를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 영문도 모르고 신호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챙김을 받았으나 실망스러운 관계들, 나에게 대한 실망감이 모든 것들을 떨구듯이 내 마음의 활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라 변하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내 마음속에서 난 결심은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바로 이혼 변호사를 고용하고 남편이 나를 비난하고 상처주는 거짓된 행동과 말들을 정리하여 시간과 돈을 들여 말끔한 이혼을 오려냈죠. 비용을 준비하며 사용하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았죠. 다행히 집과 회사, 그리고 모든 재산과 경제적 결정 권한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절차나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망은 남편을 일촌 동상토리로 내쫓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어디서나 성심껏 내가 없는 곳에서 잘 살아봐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 함께했던 모든 것들은 떼어내어 다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침없이 이야기는 잘 마무리되었고 계획대로 남편은 가난해져 쫓겨나면서 우리 사이를 끝냈습니다. 제2의 온이라 할 수 있는 통쾌한 복수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남을 믿고 다른 부분들을 무심코 버린 채 판단 결정에서 실패하여 자책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욱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이 말씀처럼 완벽히 압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는 누굴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자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생각에는 늦게라도 오는 이익은 제 삶의 추가적인 보상이라고 감지됩니다. 앞으로 제 삶을 누구보다도 유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많은 결혼 생활이나 어려움을 겪으며 내 삶을 헌신한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